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말다툼으로 우크라이나는 같은 날 220명의 군인을 잃었다. 젤렌스키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군인 약 45,1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도건 폭스뉴스. 게시됨 2025년 3월 1일 오전 7시 54분 에스트.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격렬한 갈등을 빚었던 그날 전장에서 수백 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이는 긴장된 협상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하루 동안 쿠르스크 지역에서 220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은 쿠르스크주라고도 하며 러시아 서부에 위치하고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기갑전투 차량 11대, 차량 12대, 포병대 7문을 파괴했고 이에 따라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와 공개적인 말다툼 후 젤렌스키가 발언, 벤스는 싸움이 양측 모두에게 나쁘다고 말하다. 보병 전투 차량, 장갑차, 드론 통제 지점 7곳, 탄약고도 파괴됐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사이의 회담이 금요일에 공개적으로 결렬된 가운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JD 벤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군대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도요. 하지만 당신은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걸 느낄 수 없지만 미래에는 느낄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를 화나게 했고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기자회견은 취소되었으며 광물자원 협상은 무산되었다. 상충되는 보고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해 전쟁 사상자의 정확한 숫자를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에서 격렬한 교체 후 젤렌스키가 평화에 대한 준비가 되면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수백만 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말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군인 약 45,100명이 사망했고 39만 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IISS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7만 2천 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하고 61만 1천 명이 부상당했으며 그중 최소 37만 6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회동에서 젤렌스키가 미국을 무리하게 대했다고 비난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을 위해 평화를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금요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 개입하면 평화를 이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개입이 협상에서 큰 이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점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는 소중한 오벌 오피스에서 미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 준비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처음으로 이웃 국가를 침략한 이후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2022년에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말하며 재선되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폭스뉴스의 다이앤 스탠시와 에마 콜튼이 이 보도에 기여했습니다. 폭스뉴스.com 트럼프 2기 실시간 업데이트. 미국, 우크라이나, 조만간 광물 거래 합의할 듯. 트럼프 대통령은 자문위원들에게 합동 연설 전에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동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하라고 자신의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화요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상품에 역사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캐나다와 중국의 보복을 불러왔습니다. 대통령은 2차 행정부가 연방정부를 재편하고 미국 우선 정책을 이행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재정의하려는 와중에 화요일에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abcnews.com